자, 안녕들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갑자기 경황 없이 어머니를 응급실에 모시고 가야 돼서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공지사항 올릴 겨를도 없이 여기 출발하기 서울은 아니지 경기도지 사실 집에 서 출발하기 한 2시간 전에 그 일이 생겨서 갑자기 저 조교님한테만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지도 없이 휴강을 하게 됐는데 뭐 다행히 뭐 어머님은 지금 아직 살아 계세요. 그래서 어, 저기 그래서 이제 이틀치 분량이 추석 연휴 보강까지 합해서 이틀치 분량의 보강 동영상이 이제 곧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돼서 기말고사 때 이제 내용에 포함이 될 것 같고 저기를 시험 얘기가 나와서 한 10개 정도의 10사람 분량의 채점을 해봤는데 뭐 아직 샘플 사이즈가 아직 적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시험이 그닥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오픈북이었고 객관식 문제가 많긴 했지만 객관식 문제가 많이들 틀렸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10명 남짓이니까 모르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채점이 다 끝나서 시험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는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자, 이제는 동물 파트를 요 중간고사 이후는 이것을 우리가 섭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응? 왜 갑자기 안 돼 이거? 되는 일이 없어. 일단 이 앞에 그림을 한번 작은 사이즈로 지금 있지만 잘 한번 살펴봅시다. 이 그림이 이거 큰 그림으로 좀 남아 있나? 저 뒤에 가서 이거다. 결국 우린 다세포 하나의 동물을 대표하는 동물의 진화의 가장 일종의 뭐 정상에 있다고 하면 좀 우리가 너무 자뻑이나 어쨌든 진화적으로 꽤 어, 높은 데 올라와 있는 하나의 종으로서 그래 봤자 결국 우리는 다세포 생물 중에 모든 다세포 생물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의 세포에서 수정란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수정란이 딱 된 다음에 갑자기 미친 듯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미친 듯이 세포 분열만을 마구마구 하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1학기 때 우리가 세포 분열, 세포 주기를 만약에 배웠었다면, 세포 주기가 있으면 세포 주기를 위해 동그랗게 파이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이 여기서 M기라고 해서 이게 분열기잖아. 세포 분열하는 M기. 그러면 M기와 요 바로 사실 세포 주기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간이 있지.
하나는 이렇게 분열을, 세포 분열을 하면 결국 두 개의 세포로 쪼개져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뭐 단세포 생물이라면. 요 M기. 그거 말고 M기만큼, M기에 필적할 만큼 세포 주기라는 것에서 또 매우 중요한 기관이 어디일까요? M기만큼 중요한. 사실은 세포 주기라는 것은 요 두 개의 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분열. 분열만큼 중요한 그 무엇이 있을까? 이게 없으면 분열해봤자, 세포 분열해봤자 마냥 꽝이 되는 거지. 무엇일까? 응? 뭐라고? 응? S? 뭐, 그래서 뱀이요? S, 맞아. S주기라고 하는, 요 S는 무엇을 따서 S주기라고 했을까요, 이거? 왜 이게 S주기가 S일까? S. 그것이 악필인 거 다 뽀록이 나네. synthetic. 합성이라는 얘기죠. 뭘 합성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림 못 그리는 거 다 뽀록 나네. 나 이거 분자생물학자 맞아? DNA라는 제대로 못 그려야? DNA를 복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DNA 복제 안 되면 여기서 복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면 분열해봤자 폭망이지 뭐. 똑같이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딱 갈라지면서 똑같이 유산을 물려줘야지. 딱 반씩. 안 그러고 이걸 제대로 못해서 중간에 대충 반만 했다 그러면 둘 다 완전히 공멸하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 요 S주기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선 자기의 이 염색체를 복제를 또는 DNA를 복제를 두 배로 불려놓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죠. S주기와 요 M이라고 하는 분열기와. 나머지는 뭐예요? G1, G2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G1, G2. 왜 G일까, 얘는? 응? 갭. 아무것도 아니야. 얘네들은 중간에 끼워넣기야. 갭. 중간에 틈새를 잇는 기간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G1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DNA 복제를 하기 위한 준비 기간. S기를 원활하게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요게 끝나면 분열을 제대로 하기 위한 G2라는 것은 준비 기간. 준비하는 기간이지. 뭐 별거 아니야. 어쨌든. 뭐 이거를 지금 다시 떠올리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런데 G1 중에서 여러 가지 G1, G2도 매우 중요하지, 나름대로. 근데 그 중에서도 G2 뭐 이렇게 일일이 자세하게 섭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G1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중에 한 가지는 크기. 우리가 보통 가면 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그 무서운 그 청룡열차라고 나는 아직도 알고 있는데, 그 무서운 청룡열차 같은 거 타려고 하면은 뭐가 꼭 있지, 여기. 요만큼 키 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고. 그래서 키가 요거 이상 되지 않으면은 가서 그런 빠꾸 시키는. 요 세포 분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이즈를 키워야만 제대로, 그래야만 세포 분열을 제대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다 검수를, 세포의 크기가 제대로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을 만큼 컸나를 여기서 확인을 시키는 기관이거든. 그러니까 크기를 키우는 거지, 크기.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괜히 굳이 이렇게 했냐 하면은, 초기 단계에 우리가 수정이 된 다음에 초기 단계에 미친 듯이 분열을 하는, 세포 분열을 하는 요 무슨 뭐 난할기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은 아예 그것조차도 무시해버리고, 크기 그런 거 그딴 거 나 몰라.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크기 지금 키울 일 있니? 하고 무조건 세포 분열만 마구마구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했던 꽤 나름 크기 등치가 꽤 한 사이즈 했던 수정란이 어느 기간 동안에 가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아주 깨알 만큼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요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요거를 스킵하고서 그냥 마구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포인트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다세포 생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거라는 얘기죠. 분화. 다세포 생물을 항상 다세포 생물에 내가 다세포 생물이 되고 싶다라고 혼자서 그냥 솔로로 외롭게 살다가는 단세포 생물 싫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 다세포 생물이 되고 싶다 할 때 가장, 그러면 내가 다세포 생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지. 다세포 생물 뭐 숫자가 많지, 숫자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700조인지 뭐 7천조, 7천조는 말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조 단위로 노는 이 정도에 700조 매우, 뭐 어떻게 다 세? 사실 700조라는 사람도 있고, 뭐 무슨 뭐 이거보다 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성인의 세포의 개수가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지. 일일이 다 쉬어볼 수가 없는 거지. 대충 감 잡아서 이쯤 되면 한 7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거 한 1500조 돼. 뭐 아니야, 100조밖에 안 돼. 100조는 말도 안 되고, 100조는 뇌세포만 해도 100조는 되겠다. 뭐 그래서 어쨌든 많다는 얘기죠. 엄청 많아. 지금 이렇게 많은 세포. 그러니까 무조건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무조건 많고 혼자 살지 않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딱 붙어서 삶은 다 다세포 생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얘기. 무조건 숫자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숫자만 많으면 그걸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대신에 암이라 그러지. 숫자만 무조건 많고 이거를 안 한, 이거를 확실하게 챙겨주지 않고 무조건 숫자만 불려놓은 그런 세포 더미를 우리는 암덩어리라고 합니다. 분화되지 않은 세포. 암을 다른 말로 암을 부르는 것이 분화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세포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분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분화. 분화란 무엇이냐? 여기 심지어 이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아직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세포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조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조직의 바로 윗단계는 무엇이냐. 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기관의 바로 윗단계는 무엇이냐. 대충 이런 식으로 계층이 우리 세포의 이제 구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직은 무엇이냐. 대충 뭐 아는 척을 해보자면, 뭐 세포 종류가 같은 종류 세포들이 비슷한, 거의 대부분이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모였다. 한데 모였다. 왜? 얘네들은 왜 같이 뭉친 거지? 뭐를 조직한 거지? 기능 조직. 하나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의 동일한 종류의 세포들이 모인 집단이 조직이라는 거예요. 결국 조직이라는 것은 한 가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슷한 종류의 세포들의 뭉치 덩어리. 그러니까 조직이 여러 개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조직들이 서로 다른,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동일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서로 다른 계통의 조직들이 모인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장기가 전부 다 기관이니까. 무슨 심장이라든가 뇌라든가 무슨 뭐 위라든가 하는 모든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기관의 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개체에서 최정상의 그런 식의 구성을 했을 때 결국 그 최정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관계라고 하는 거죠. 기관계는 기관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다만 기관과는 다르게 한 장소에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곳에서 떨어져 있어도 일종의 동일한 같은 방향의 어떤 기능을 같이 협업을 해서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합쳐서 기관계라고 하죠. 몇 가지의 기관계가 사람의 몸에 존재를 하지.
몇 가지 종류의 기관계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면은 가장 빨리 가서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아마 여기서 충북대 병원 가서 알아보면은 충북대 병원으로 딱 들어가면 그 충북대 병원의 시스템이 전부 각각의 기관계로 아마 이렇게 나눠져 있을걸? 심혈관계, 무슨 뭐 신경정신계, 무슨 뭐 내분비계. 병원, 종합병원이 그런 식으로 각각의 기관계별로 편의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요점은 기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기관들이 서로 다른, 당연히 다르지. 서로 다른 기관들이지만 하나의 어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뭐 그런 것. 결국 이런 세포 종류들이 전부 이렇게 다 달라지고 그 달라진 세포들이 서로 다른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고 이렇게 분화가 된다는 분화. 근데 왜 분화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올챙이적 생각을 해보잔 말이지. 다 달라요, 여기서는. 다 다른데 결국 그 다른 그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이 기관들을, 아니, 이 조직만 봐도 서로 다른 조직 세포들을, 서로 다른 조직을 구성하는 다른 세포들을 봐도 일단 얘네들이 생긴 게 다르잖아. 생긴 게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거든. 생물학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모든 생명체는 생긴 대로 논다. 생긴 게 다르면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 왜 얘가 이렇게 생겼지? 왜냐면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우리 흔히 있는 무슨 상피세포와 뇌를 이루는 신경세포를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너무나 다르게 생겼거든. 왜? 각자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기능도 다르고. 그럼 도대체 무슨 조화로?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전부 다 동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달라졌을 때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 거지? 유전자가 달라진 건가? 달라진 이유를 한번 묻는다면 왜 어떻게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과정에서 분화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동일한 유전자들인데 각각의 세포들이 분화가 되면 이들의 완전히 그러니까 구성이 유전자의 구성이 달라져 가지고 달라진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거든. 어느 세포, 이 서로 다른 세포들을 뜯어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다른 유전체를, 이들의 모든 유전자들을 다시 다 검사를 하면 다 똑같아요. 유전자들. 그러니까 그게 더 황당한 거죠. 아니, 유전자들은 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행동하고, 막 이런, 소위 말하는 형질이 다른 것은 전부 유전자들의 조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똑같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수수께끼를 아직도 풀려고 과학자들이 마구 노력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라는 얘기. 도대체 똑같은 유전자는 가졌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그리고 좀 더 깊은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유전자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들을 쓰는 그 중에 어떤 것을 골라서 쓰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발현,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면 형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간단한 예로 적혈구,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혈구의 기능은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 가지고서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산소를 운반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데, 그럼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그 유전자는 적혈구 세포에만 있는가? 아니거든. 심지어 여기를 뜯어봐도 적혈구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있고 여기를 뜯어봐도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유일하게 적혈구 세포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야. 다 가지고는 있어. 다 장롱 면허가 되는 거지. 다른 세포에서는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유전자들은 그냥
장롱 면허일 뿐이고 오로지 적혈구 세포 안에서만 그것이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유전자의 발현 중에서 차등 유전자 발현이라는 얘기로서 이 차등 유전자 발현이라는 건 괜히 내가 한국말로 지어낸 얘기고 물론 제대로 번역한 것이겠지만 원어로는 differential gene expression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differential gene expression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분화라고 하는 differentiation의 그 메커니즘을 제공해주는 뒤에서 이것을 조정해주는 그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전을 아직까지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 연구 중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다세포 생물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아주 복잡한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한 것이 전부 다 똑같은 서머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시 더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자 그러면 이제 동물의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타임이 온 거죠. 동물의 줄기세포 식물의 줄기세포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언제든지 항상 편의점처럼 24/7 편의점처럼 계속 열려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가 줄기세포라는 얘기죠. 항상 세포 분화를 그러니까 줄기세포와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인 대척점에 정반대에 있는 세포는 무엇일까? 줄기세포의 대척점에 있는 세포, 동물에 있어서. 분화된 세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아직 분화가 안 된 거야. 모든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어린애니까.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을 당시에. 어느 바보 같은 녀석들처럼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직도 장래희망이 대통령이었던 멍청한 놈도 있긴 있어. 거기. 그러나 웬만한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거든. 그래서 모든 잠재력은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한 세포가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줄기세포는 일단 세포 분열을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그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이로든지 분화를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이 줄기세포라는 것이고 분화가 일단 되어버리면 일단 나는 이제 늙은 세포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나는 이제 그만 은퇴를 앞둔 세포가 바로 분화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화된 세포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지 않지. 가만히 내가 이 나이에 면구스럽게 또 세포 분열을 하리? 세포 분열 안 하고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포 주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전에 보여준 그 파이 그림의 세포 주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줄기세포는 항상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그 세포 주기가 매우 활발하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 줄기세포이고 분화된 세포는 잠시 휴게소로 빠져나간 이렇게 가다가 은퇴를 하기 위해서 이 파이 그림에서 옆으로 사이길로 빠져나가서 더 이상 난 그런 거 안 해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분화된 세포의 그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공식적인 그런 정의를 줄기세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포 분열 능력을 상실을 다시 말해서 분화된 세포는 세포 분열 능력을 이제는 상실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일단 분화된 세포라고 해서
완전히 영구히 이제는 다시 못 돌아가는 거야. 옛날엔 그런 줄 알았지. 그러나 그것을 이제 막 집요하게 연구자들이 이거 안 돼? 왜냐하면 도룡뇽보다도 우리가 못하단 말이야. 도롱뇽 꼬리 자르기 하고 그냥 꼬리가 쑥쑥 나가잖아. 뿐만이 아니라 팔다리를 잘라도 도롱뇽은 팔이 쑥쑥 나와버리거든. 그거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팔다리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분화가 됐다는 얘기야. 이게 잘렸어. 그러면 더 이상 안 되잖아 사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단 핸디캡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도룡뇽은 왜 우리는 도룡뇽처럼 될 수 없는가라는 것에서 진짜 많은 돈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 한번 해봐. 우리도 도룡뇽이 될 수 있다는 걸 연구해봐라고 정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국방성에서 왜 국방성에서 거기서 그렇게 많은 돈을 쳐넣었을까? 이해가 가죠? 그래서 막 그렇게 연구를 옛날에 했고 그것도 꽤 됐죠, 오래전에 얘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유전자 발현을 이렇게 다시 되돌리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요즘은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에 관해서 좀 더 훨씬 더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분화된 세포를 결국은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 분화된 세포를 다시 줄기세포로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꽤 많이 진척이 됐어요. 분화된 세포를 다시 이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것까지. 더 이상 누구처럼 배아줄기세포를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기칠 필요가 없어요. 뭐, 이 배아줄기세포 가지고서 뭐 이걸 만들었다고 막 사기를 치고 막 할 필요 없이 그냥 분화된 세포를 이로 진짜로 배아줄기세포처럼 되돌리는 기술이 이제 거의 꽤 진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지 뭐. 이게 미분화 세포니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그러면 줄기세포가 이렇게 될 때, 원래 우리는 결국 우리의 출발점은 줄기세포였겠지. 근데 어떻게 줄기세포인데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를 낳고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를 낳고, 구약성서야? 하다가 갑자기 누구는 분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는 줄기세포는 계속해서 줄기세포로 계속하는 나는 내 갈 길 갈게 하고 이쪽에서는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줄기세포 안 할게 하고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각자 노생을 해가지고서 이건 뭐냐면 혹시 모르니까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나는 줄기세포를 조금은 남겨둬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분할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줄기세포는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줄기세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배아 줄기세포.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꽤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들어봤음직하니까. 일단 배아 줄기세포는 이거는 뭐 데이터 무제한. 그래서 무한정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조직 세포로 거의라니?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생기는 그 시점이 우리가 이제 착상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포 분열을 막 하면서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줄기세포가 돼가지고 막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모든 것으로 다 분할할 수 있지 배아줄기세포. 딱 한 가지만 못하는 거지. 우리의 그 태반을 둘러싸고 있는 태반은 분할을 못하는 거지. 그건 사실 뭐 말장난이지 뭐. 그래서 어쨌든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전분화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자, 전분화능 해놓고 옆에 슬래시하고 다분화능이라고 해놓고 영어로 플러리포턴트라고, 플러리포턴트라는 것이 거의 거의 모든 것으로 될 수 있는 멀티, 그러니까 다분화능이라는 뜻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요 두 가지 종류의 분화능이 있거든요. 자, 여기 수정란이 여기 이 그림에서, 이 그림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케이. 여기 수정란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까지는 여기까지는 아직 실제로 배아줄기 세포가 형성이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실제로 정말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태반까지도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직 전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전분화능이라고 하는, 영어로 전분화능이 뭐냐면은 토티포턴트라고 얘기를, 요 밑에 써 있잖아요. 토티포턴트. 그래서 사실은 발생 과정에서 우리 동물에서 이 척추동물 같은 상실배라고 하는, 모듈레라고 하는 요 초기 단계에만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그 전분화능 토티포턴트라는, 요것이 식물의 줄기세포격인 메리스템 있잖아요. 식물의 메리스템을 한국말로 금세 까먹냐, 요거를. 메리스템이 뭐였지? 어, 분열층, 맞아. 분열 조직. 그냥 분열 조직이지, 맞아. 식물의 줄기세포격은 바로 요 전분화능, 식물은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세포들이 사실. 그래서 어떤 세포를 떼어내도 잘만 이렇게 우리가 잘 다독거리면 거기서 완전한 식물 개체가 다시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사실은 전분화능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동물에 있어서는 아무리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더라도, 배아줄기세포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이 배아줄기세포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신체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못 만드는 게 있잖아. 이것은 못 만들죠. 바깥에 겉껍데기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토티포턴트라고 얘기를 아니하고, 배아줄기세포는 플러리포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여기저기 책을 찾아보면 어떤 책에서는 이 플러리포턴트를 그냥 전분화능이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플러리포턴트를 다분화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그게 헷갈리지. 어디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 초기에 이것이 확립이 되는 시점에서 거기에 관련이 있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확실한 의견 일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한번 돼서 그렇고, 워낙 또 이 사람들이 워낙 이고가 센 사람들이잖아, 전부.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충 그게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부나 다부나 이게 헷갈리게 짜증나게 만드는 건 이해는 하지만, 플러리포턴트와 소위 말해서 토티포턴트의 차이만 알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서의 배아줄기 세포는 사실은 플러리포턴트라는 요 용어로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그 플러리포턴트라는 것이 완전한 100% 전분화능은 아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 결국 플로리포턴트밖에 되지는 않지만, 토티가 아니라, 그래도 얼마나 많아. 이것저것 다 만드는데 뭐 모든 거 못 만드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배아줄기 세포가 그만큼 유망하고 각광을 받고 많은 연구자들이 거기에 막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배아줄기 세포.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줄기 세포는 성체줄기 세포라는 것이 있죠.
성체줄기세포란 무엇이냐? 일단 분화가 꽤 된 상태에서 성체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마다, 각 지역마다 숨겨놓고 있는 일종의 줄기세포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체줄기세포는 자기가 분화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혈액세포들이 혈액이 전부 고갈되면 어떻게 새로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혈액세포만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어딘가에 있겠지. 어디에 있을까요?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 일단 혈액세포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잖아. 적혈구는 한 가지 종류면 백혈구는 좀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면역계에서 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꽤 많은,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꽤 많은 여러 종류의 백혈구 세포들이 있죠. 그러니까 혈액세포들은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적혈구, 백혈구 합해서 많은 종류의 혈액세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종류의 혈액세포들만을 만들어내는 그 줄기세포. 그러한 줄기세포의 이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혈액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요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모든 종류의 혈액세포들을 다 만들어내거든. 어디에 있을까? 혈액세포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알면 되지. 어디에 있을까? 골수에 있습니다. 왜 이게 골수에 있을까 도대체? 딱딱한 뼈 속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서 이 줄기세포가 있을까?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척추동물들이 다, 척추동물들은 전부 다 골수에, 뼈를 가지고 있는 골수에 이 조혈세포가 있으나, 개구리 같은 경우를 보면 매우 신기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올챙이 쪽에는 얘네들이 이 조혈세포가 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면 간에 들어가 있어요. 콩팥인가? 콩팥에. 그러다가 이제 개구리가 되고 나서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올챙이는 물에서 놀고 개구리는 뭇에서 논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또 이걸 설명해 주는. 우리는 전부 물에서 왔거든. 물고기는 조혈모세포가, 물고기도 피 있잖아요. 조혈모세포가 뼈 안에 없어요. 골수에 없어. 그냥 그 콩팥에 있다고. 그런데 왜 무트로 올라온 뒤에 골수에 이것을 숨겨놨을까? 땅 위로 올라오면서도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뭐냐면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을 때려 맞으면 그냥 그대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혈액세포들을 그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금고 안에다가 집어넣게 됐구나라는 것을 개구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조혈모세포가 따로 있고 그러면 우리 피부 조직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피부 상처 나면은 줄기세포 없으면 복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다쳤어. 살점이 이만큼 떨어져 나갔어. 며칠 있으면 아물잖아. 이게 다 누구 덕분이야? 이 피부세포만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성체줄기세포, 상피줄기세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각각의 부위마다 다 줄기세포들이 있다는. 다만 그러한 성체줄기세포들은 한 종류. 나의 영역이 내가 그래서 조혈모세포인데 괜히 안 낄 때 다 이렇게 넘나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거나 잘해. 조혈모세포는 혈액세포밖에 못 만들어요. 조혈모세포가 무슨 너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줄까? 내가 너 다쳤는데. 그리고 피부 조직 세포를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딱딱 구분이 영역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뇌세포 같은 것도 신경세포도
옛날에는 신경에는 줄기세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신경은 한번 다치면은 이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은 없어 줄기세포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어. 신경도 줄기세포가 있는데 걔는 사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신경 줄기세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걔는 도와주지는 못하고 괜히 그 암이나 일으키지. 그만큼 신경은 이미 그만큼 분화가 고도로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경이 다쳤을 때 신경 줄기세포가 다시 뭔가를 해서 복구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가지고서 그래서 아마 별 도움이 되지는 현재까지는 얘기. 언젠가는 이것을 사람들이 어, 매우 유능한 신경뇌과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신경줄기세포를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리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서 다친 신경 조직도 다친 척추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낼 길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도 다만 근육 조직은 줄기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사실 큰다 하는 것도 나중에 성체가 된 다음에 근육이 큰다는 것도 근육 세포가 분열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근육 세포가 확장이 돼가지고서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포인트는 결국 성체줄기 세포와 배아줄기 세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체줄기세포는 그러니까 각 조직세포를 이제 생성, 분화, 재생시키는 기능을 재생이라는 뭔가 다시 복구해야 될 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기.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체줄기세포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단분화, 유일한 딱 하나로만 분화될 수 있는. 그런데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도 요즘은 보니까 몇 가지는 그래도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체 줄기세포도 이제 간충직 그것까지 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간충직 세포라고 주로 지방 조직에 끼어 있는 그런 성체 줄기세포가 있어요. 네, 걔네들은 여러 가지로 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구나. 이 성체 줄기세포에서 이제 주로 이런 그 중요한 간충직 세포 같은 것들이 지방 조직에 많이 숨어 들어 있거든요. 여기서 또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줄기세포 갖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원래 아직까지도 한국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뭔가 뭐 시술을 한다든가 하는 건 아주 허가된 아주 제한된 의료용, 예를 들어서 골수를 무슨 재생시킨다든가 라는 따위에 그런 거 외에는 절대로 줄기세포 가지고 장난을 못 하게끔 법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나라도 있거든. 중국 같은 나라는 그게 허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간혹가다 이렇게 지금은 신문지상에서 그게 이 광고가 사라져서 어떻게 뭐 지하로 숨은 건지 완전히 이제 개과천선에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안 하기로 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광고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딱딱 뭐 주요 메이저 신문 같은 데서 있고 그랬어요. 줄기세포 시술 해가지고서 여러분의 줄기세포로 회춘 그러니까 회춘이라는 데 사람들이 전부 그냥 막 회춘하면 무조건 지갑 열고 쌩 난리가 치는 거지. 오래 살아서 그래 오래 살아라. 아유 참. 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의 지방 조직을 빼가지고 거기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여러분의 혈관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 줄기세포가 혈관을 따라 돌아가면서 이제 막 아픈 데 가서 일부러 자기가 알아서 여기가 좀 아프구나 하면 거기 알아서 착상을 해가지고 거기를 고쳐주고 알아서 여러분들을 20, 30대의 젊음으로 되돌려 줍니다.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법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지방 조직을 빼내가지고 그걸 중국으로 보내가지고서 중국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다 하면 비행기 타고 가서
줄기세포 한번 맞으시죠? 하고 가서 한 돈 몇천만 원 딱 지불하고 가서 맞고 오고, 그럼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줄기세포 한번 맞고 왔더니 내 골프 이거 뭐 이게 달라졌어 거리가 하고, 참. 그러고선 뭐, 그거 절대 아니지. 줄기세포를 여러분의 혈액에 넣는다고 해서 그 줄기세포가 가서 여러분들의 젊음을 되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그저 속아 넘어간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막 되고 해서, 중요한 거는 왜 그것을 제가 도시락 싸들고 제가 굳이 말리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쓸데없이 여담으로 말리느냐 하면, 배 아파서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 줄기세포는 결국 분화되지 않은 세포입니다. 그죠? 그럼 또 다른 종류의 분화되지 않은 세포, 뭘까요? 암세포잖아. 줄기세포와 암세포는 진짜 이 50보 100보예요. 잘못 줄기세포 함부로 막 다뤘다가는 그 줄기세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암으로 돌변하는지는 그건 뭐,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아직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통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줄기세포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안 된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가, 이 성체줄기세포는 아니 그러니까 배아줄기세포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든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배아줄기세포. 다만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을 희생을 해야 돼? 난자를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난자를 제공해 주는 그 여성의 건강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훨씬 효용 가치가 높긴 하나, 그러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 성체줄기세포는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는 없으나 그 대신 활약이 미미하잖아. 이것밖에 못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성체줄기세포는 그 방향으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 그게 조금 별로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지.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Induced Pluripotent. 자, 이제 그래서 IPS라고 이렇게 보통 약자로 쓰는데, 왜 이 PS, Pluripotent, 줄기세포는 결국 Pluripotent라는 말로 쓴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볼 수 있죠. 자, 이게 대박인 이유가 성체 줄기세포가 아니라 성체세포예요. 분할을 마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세포야. 길 가는 지나가던 일반인 끌고 와가지고서 너 줄기세포 해라.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얘가 뭐로? 전분환을 가진 줄기세포는 누구야? 배아줄기세포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던 애를 잡아갖고 아무나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된 거를 되돌려버리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물론 완전히 돼가지고 지금 막 갑자기 이런 세포 띄어다가 배아줄기 세포로 만들어서 그 배아줄기 세포가 뭐 이상한 것을 막 분화내고 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거의 매우 만족할 만한, 놀랄 만한 수준의 발전이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 업계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될 날이 머지않아 이루어진. 그러면 이제 배아줄기세포나 무슨 성체줄기세포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닭 줬던 개 되는 거지. 못하는, 이거 갖고 하면 되는데 막.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여기에 다 물론 같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발전을 한 거긴 하지.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의 미래는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얘기는 결국 어떤 분화된 세포라도 다시 이들을 되돌리는데 아주 큰 혁명 수준의 변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것을, 유전자 몇 가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 똑똑한 유전자만 후들겨 깨워가지고 야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해서 그 똑똑한 유전자 한 세네 개만 다시 활성화시키면 얘네들이 알아서 우리 개화할 때 봤던 그 똑같은 패러다임입니다. 회장님들을 그러니까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들을 후들겨 깨우면 걔네들이 알아서 밑에 애들을 후들겨 깨우고 하는 식으로 이거 역시 몇 가지 중요한 유전자를 몇 개를 이렇게 후들겨 깨우면 걔네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겠어요? 전사인자예요. 그 전사인자들을 활성화시켜서 얘네들이 완전히 이것을 상전 벽해를 만들어가지고 야야야 우리 다시 we are back 하는 거지.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결국 이 토티포턴시라는 것은 동물은 이미 없는 걸로. 그러니까 식물은 뭐냐면 잎이 있는데 잎을 그냥 띄어다가 여기다가 배지에다 꽂고 그러면 이 잎에서 새로운 식물이 생겨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모든 식물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이것을 한 사람도 있고 똑같이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나는 안 되더라 하고 뭐 과학자의 손맛이 또 중요한가 보지.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거든 식물은. 동물은 그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물도 토티포턴C라고 하는 이 만능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이 현실적으로 매우 참 효용성이 높고 유망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제 한계, 동물로서의 한계가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동물도 사실은 그런 한계가 있지 않다. 동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증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벌써 51분이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 쉽시다.